여러분들께 여성, 남성, 가족 그림을 그려서 좀 보내달라고 미리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중 저희가 한 부부의 그림을 골라서 박사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자, 어떤 부부의 그림을 분석을 해주셨을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여성? 이 그림 신청해주신 분 어디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자, 이제 박사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 그림 검사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알고 싶으세요? 저희 지금 공통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큰 아이가 이제 고3인데 그 둘째 아이에 대한 게 조금 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공통된 걱정으로 있고요. 그 아이를 육아하면서 둘이 많이 갈등이 조금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림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말해요. 제가 미리 만나뵀었거든요, 부부들을요. 그래서 그 내용들 다 듣고 사연 다 듣고 그랑 같이 이제 제가 좀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성부터 이게 남편분이 이제 그리신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통 그릴 때 남성은 남성을 먼저 그리거든요. 그리고 여성은 여성을 먼저 그려요. 네. 근데 동성을 먼저 그리는데 남편분은 여성을 먼저 그리셨어요. 반대의 성을 먼저 그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이제 투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편분한테는 지금 아내분이 되게 소중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자기보다도 더. 그래서 아내분을 먼저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아내분의 어떤 기분 여쭤봤을 때 굉장히 지금 우울하고 지금 힘든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네, 그래서 아들과 어떤 대화도 힘들고 그리고 남편하고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분도 아내의 힘든 점을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이건 아내분께서 여성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아내분은 여성 먼저 그리셨고요. 보편적으로는 자기하고 동성을 먼저 그리거든요. 오. 아내분 본인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분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좀 우울하고 지금 좀 무기력하고 힘든 상태이다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좀 우울하신 상태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셨는데 남편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항상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좀 약간 화 내는 경우가 조금 많다라고 어머님이 좀 많이 느끼시고, 그걸로 인해서 좀 힘드신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두 사람 그림에서 또 공통적인 게 좀 있으세요. 눈을 감고 계세요. 눈을 감고. 오. 또 눈 감으셨네. 입도 안 웃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외부 세계를 우리가 접하고 관찰하고 소통하고 하는 어떤 하나의 통로
통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외부 세계와 뭐 다른 사람하고 뭔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그 채널이 지금 좀 닫혀 있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버님도 그런 걸 좀 하고 싶지만 내 감정을 좀 더 내보이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으시고, 어머니도 더 이상 둘째 아이랑도 얘기도 하고 싶고 또 다른 남편하고도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소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정말 방법을 몰라서 그냥 답답하고 그런 마음에 좀 정말 눈을 감고 계시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족. 엄청 잘 그리시네요. 너무 잘 그리시는데요. 아 진짜로. 네, 그림 잘 그리시죠? 네, 그림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동화 속에 바로. 아 진짜로 진짜. 이야. 네, 가족들이 이제 캠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려졌고, 가족들이 모두 다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런 좀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랑도 이제 소통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누구 만나기도 싫어하고 방에서 나오는 것도 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림 그리고 게임 하는 것만 방에서 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나이 또래 애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조금 우려가 되죠. 계속 그게 장기화가 될까봐. 너무 걱정.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부부의 결혼 생활, 그 중에는 이제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 느끼는 마음의 아픔은 저는 폭풍처럼 몰려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폭풍이나 파도처럼 쫙 밀려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대신 해줄 수가 없거든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거면 대신 해결을 해줄 텐데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그 아픔이 그냥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언제나 부모의 마음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부가 이걸로 잘못하면 다투게 돼요. 왜냐면 너무 소중한 애가 아파하니까. 이때부터 너무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때 아이는 결국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사이까지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아이는 발을 붙일 곳이 없어요. 잡을 게 없어요. 동아줄이. 그래서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똘똘 뭉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내분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리셨더라고요. 근데 아까 남편분이 둘째 아이가 그림 좋아한다고 그러셨죠? 엄마를 좀 닮은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아내하고 둘째 아이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둘째 아이와 비슷한 특성이 있다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받아들임을 아내는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통역을 해서 남편분한테 말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아이가 지금 굉장히 위기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네가 준비가 되면 그때 말해. 괜찮아. 너가 편한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 방법은 많아. 이렇게 딱 접으시고 아이와 좀 더 소통하고 또 이 아이를 좀 더 잘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네, 반드시 아이들을 회복합니다. 네.